12월 3일 날 그 윤통의 계엄 이후에요. 지속적으로 야당은 이걸 내란이라고 이야기하고 법치 파괴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 그리고 또 야당 지지자들과 더불어서 내란 세력이라는 규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처단과 또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통이 탄핵이 되고 또 윤통 개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윤통 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개입된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듭된 요구 또 언론의 압박 이런 데 이제 밀려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가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과를 갖다가 하게 되면 자신 입으로 계엄이 잘못된 거라는 걸 짜인했으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 너네들은 계엄에 묵인했던 그런 이 정부의 주요 관료고 또 정당이니까 한마디로 너네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엄에 대한 사과라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너네들은 다시는 집권을 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번에는 당연히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보수 언론 등까지도 계엄에 사과하고 윤통하고 단절해라고 이야기하고 윤통의 탈당을 요구가 지금 당내에 국민의힘 내부에 넘쳐나고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윤통이 쫓겨나기 전에 자진 탈당한다. 18일 이전에 결정한다. 이런 소리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윤통과 단절이 되거나 계엄이 사과되어서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유로워지는 거냐. 계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넘어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요. 우리는 모든 잘못을 저질렀고 그 원흉은 윤석열인데 그를 내보내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쳐놓은 프레임에 따르면 그런 세력이 감히 대선에서 재집권하려고 하느냐라고 논리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후보는 낼 수 있기 때문에 냈지 선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계엄이 잘못됐고 그리고 계엄을 주도한 대통령을 내보내고 우리는 참여하고 있고 저서 계엄 주도한 사람은 쫓아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선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쳐놓은 이 프레임은 사과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서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세력을 뺀 나머지 국민의힘 세력은 사실상 윤통을 갖다가 계엄은 좀 잘못한 건 맞지만은 탄핵까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호하고 왔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과를 해버리면 계엄이 헌재에 의해서 탄핵 인용으로 됐고 그래서 탄핵 반대를 비호해온 국민의힘 세력도 결국은 계엄 세력과 한 통속이다라는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민주당과 관련된 언론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엎어버리고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재명의 개인 비리들을 덮기 위한 법치 파괴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프레임에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끝내 지게 되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게 되고 결국은 대선은 참패로 끝난다. 그래서 야당이 쳐놓은 프레임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라. 또 더 나아가서 윤통을 쫓아내라. 그걸 갖다 해준들 오히려 더 큰 낙인. 너네들도 한 통속이었다는 낙인이 찍히지. 거기에서 사과했다고 윤통을 벗고 활활 날아오른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대선까지 이제 20일도 안 남은 17일 남은 상황에서 이걸 사과하고 그리고 윤통을 쫓아낸들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나중에 정말 대선에 이겼다든지 이번에 대선에 참패했다든지 모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토론되어서 정리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제가 애초에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번에 후보를 내지 말고 반 이재명 개헌연합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윤통이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가진 김문수를 뽑아놓고 그래놓고는 또 계엄에 사과하는 자기 모순을 저질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통을 또 쫓아내는 부분으로 서서히 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번에 선거 와중에 쫓아낼 겁니다.
그래서 뭘 하든 간에 민주당이 쳐놓은 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인다. 지금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끌고 가고 있는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려고 하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 어제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다 국회로 청문회 한다고 소환했는데 안 갔지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안 가놓으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서 너무 1심, 2심에서 늦어져서 신속한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장 혼자 판단한 것도 아닐 거고 대법원의 절대 다수의 대법관들이 합심해서 그런 결정을 낸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어요. 그것도요,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해서 파기 자판한 것도 아니고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고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대선 전에 끝이 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요, 자기들한테 맞는 판결을 내리면 승복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고 자기들에게 좀 불쾌한 판결을 내리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장난을 친다, 사법 구태타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배우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감히 간이 크게 이 짓을 하는 거는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수골 보수가 워낙 무력화돼 있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해도 국민들의 분노를 광범위하게 자아내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겁박하고 그들을 날리겠다, 또 사법부를 손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요, 자, 최종 이 판단을 헌재에서 하는 사심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개소리도 하고 있고 대법관들을 이번에 다 쫓아내버리고 대법관을 3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공직선거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행위죄를 빼서 아예 이재명이 말한 게 유죄가 아니라고 하겠다고, 그리고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판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재판을 중단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법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방패막이를 쳐주겠다고 하고 사법부는 해체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린다고도 하고 있고, 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낸다고 하고 있고, 선거법을 바꿔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이가 법 규정 삭제에 따른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선거법을 바꾸고 있고, 대통령 후보 등록 및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단독 처리했고, 이런 해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를 했어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자,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로 가는 가장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가 하면 사법부를 갖다가 변질시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페루 등에서 이런 일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요, 헌법을 무너뜨리는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인데 겸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헌법 밖의 일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은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데 그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민주주의에 왜곡된 거죠. 자, 지금 독재 파시즘으로 가는 방법이 기존에 있는 절차와 법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총칼을 든 구테타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중 3중으로 이재명 지키기 입법을 하면서 상권 분립을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망언까지도 하고 있어요. 자, 민주당 전 연구원 부원장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다. 사법부를 없애야 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돼야 되는가,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대법원장 탄핵 특검 추진도 넘어 사법부를 완전히 통제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예 사법적 심판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 법원을 응징보복한다는 집착에 지금 빠져들어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대선 중에 이렇게 간이 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김문수가 후보가 돼가지고 지역 돌면서 시장통 돌고 뭐 지역에 사람 많은 데 가고 이럴 일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 폭주를 갖다가 이번에 전면 투쟁의 과제로 삼아가지고 대선에 임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돌 게 아니라 서초동에 가서 들어누워야 되고 거기에 모든 보수단체들 뭐 아스팔트 숯골까지 다 들어눕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많이 처진 선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의미한 선거를 하고 있고, 사실상으로 민주당이 파괴하고 있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묵시적으로 동조해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방향이 크게 잘못됐어요. 김문수는요, 다른 거 다 접고 서초동에 가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텐트 치고 단식 농성 들어가야 돼요. 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이런 모든 사법 파괴는 그것이 법인 양 다수기를 가장해서 그것이 법을 고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요 법치 파괴예요. 겸이 법을 어겼다 해서 겸이 법치 파괴를 한다면 법을 이용해서 헌법과 법률 정신에 규정된 상권 분립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 또한 법치 파괴다. 그래서 윤통의 계엄은 그것도 지금 법에 있는 권한이지만 그걸 갖다가 악용해서 그렇게 했다 해서 탄핵 인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사법 파괴를 하고 상권 분립을 해체시키는 것 또한 법치를 악용한 것이다. 그래서요, 계엄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묵묵하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자, 계엄을 갖다가 그렇게 좌파들이 규탄한 것처럼 이것도요, 지금 우파들이 규탄하고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요, 침묵하면서 대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